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강사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비염이 조금 있는 학생이 빠른 하강이나 빠른 상승 시에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본인이 나름 비교적 정확하게 공기가 내이 쪽에서 전원창이나 난원창이나 뭐 이렇게 자극을 줘서 어지러울 수 있다고 그 학생분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조언을 구한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같이 올렸습니다. 1년 전쯤에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절했던 경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질문과는 완전히 별도의 또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이게 지금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는 혈관 미주신경 실신증이라고 하는 그 묘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일단 그 다이빙과 관련되는 하강 상승 시의 그 현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기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냥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넣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강 상승 시 현기증, 특히 빠른 하강과 빠른 상승을 할 때 생기는 현기증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하강 상승할 때는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압력 변화성 현기증이라고 하는 잠수의학에서 다루는 어떤 현기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이빙과 현기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할 때는 수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걸로 인한 어떤 내의 자극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상승할 때는 팽창하는 공기가 만약에 그 내의를 자극하기 전에 이관 안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이런 현기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강하고 상승할 때 이런 현기증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거나 상승을 하면, 사실 우리 중이는 사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히 압력 평형을 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하강하거나 너무 빨리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저희 중이의 어떤 압력을 유지를 하는데 실패를 하면서, 특히 내의벽이 얇거나 해서 내의의 자극을 잘 받는 이런 경우는 정원창, 난원창 같은데 굉장히 급작스러운 급격한 압력의 변화가 전달되면서 내의에게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현기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압력 변화성 현기증, 영어로는 올트노 베릭입니다. 베릭이 압력이고요, 올트노 바뀌었을 때라는 뜻이죠. 버티고는 현기증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급격한 균형 감각의 이상이 오면서 급박스러운 현기증이 핑 하고 돌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압력을 조절해주고 나면, 즉 압력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다시 원위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저희들이 하강할 때 수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내 귀에 찬물을 들이붓는
칼로릭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기능을 검사할 때 고막적으로 아주 찬 공기를 밀어 넣어서, 찬 물을 밀어 넣어서, 냉기를 밀어 넣어서 이것이 고막을 타고 중이 안으로 냉기가 전달이 되고, 이것이 다시 뇌로 전달되면 뇌 안에 있는 우리 체온화되어 있는 뇌액이 냉기 쪽으로 이게 회전을 하게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 움직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기증이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어떤 수온에 대한 고막의 어떤 노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 중 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는데 굉장히 급작스럽게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공기 압력이 뇌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는 심한 경우에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강이건 상승이건 이렇게 압력의 변화로 인한 현기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결국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이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막아야 되고요. 그때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이건 상승이건 급하게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강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어떤 정해진 하강 속도는 없습니다. 우리 압력 평형만 충분히 된다면 빠른 속도로 내려가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빨라지면 압력 평형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막에, 중이에, 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는 하강 속도를 나름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때 23m per minute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도 한 20m per minute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생리학적으로 꼭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하강도 그냥 내가 압력 평형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적당한 속도로 하강을 해야 되고, 상승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감압병의 원인이 급상승이죠.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서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핑 돈다면 고정되어 있는 물체나 버디를 잡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압력 평형이 되는 것을 기다리면 현기증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을 취하면 되죠. 그 다음 행동 중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시 급하강과 급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급하강, 급상승 시에 오는 현기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적어 주신 그 내용 중에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절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신경과 신경외과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이조베이걸입니다. 이 베이조는 바스쿨라,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뜻이고요. 베이갈은 저희들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 12개 중에서 10번째 신경입니다. 이 미주신경이죠. 그래서 이걸 혈관 미주신경 실신증이라고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방아쇠에 노출이 되면, 어떤 원인에 노출이 되면 돌발적인 원인에 대해서 내 몸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겠죠. 뭐
어떤 사고 현장에 누가 피를 많이 흘리는 걸 본다든지, 저는 심지어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이 수술실에서 이렇게 피를 보고 기절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는 간호사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극심한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 애인한테서 전화가 와서 좀 헤어져 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우리가 급성 기절 증후군을 앓는데요. 이거 있는 분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다이빙 관련해서도 만약에 내가 뭐 그 배후에서나 물속에서나 수면에서나 어떤 이런 원인이 닥쳐왔을 때 내가 거기서 기절한다고 치면 그건 익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 이런 것을 확진을 받으신 분이라면 사실은 다이빙에 엄청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 오면 심장 박동이 뚝 떨어지고요,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성 기절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